안녕하세요. 파이어족의 재테크를 쓴 저자 대파마 신현정, 신영주입니다. 이번 특강은 총 4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이어족의 재테크 책 차례 4장을 각 장당 한 강씩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의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추가로 설명해드리는 특강 시간입니다. 파이어족의 재테크를 구매해주신 예비 파이어족과 파이어족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제3강 투자 없이는 부자도 없다에 대한 특강입니다. 본격적인 투자 파트인 3강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아파트 투자와 미국 배당주로 머니트리 만드는 법, 그리고 한국형 파이어족인 대파마에게 투자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에 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한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아파트 투자로 보는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입니다. 한국의 투자 1순위, 가장 높은 확률의 투자처인 부동산, 수도권 아파트에 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무 가격이 올라서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인서울 아파트.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분양이 질비했던 거 알고 있나요? 경희궁 자이만 해도 고분양가 운운하면서 미분양으로 고생을 했죠. 지금은 10억대 중반이 훌쩍 넘는 넘사벽이 됐어요. 근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은 앞으로 다시는 그런 운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의 메커니즘에 관해서 알게 되면 그런 기회는 또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금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거기에 개인 중산층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2016년부터 서서히 눈에 들어온 이번 부동산 상승장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폭발적인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공급 부족과 저금리, 거기다 코로나로 인한 역사적 최저금리의 지속과 경기 부양을 위한 일명 돈풀기, 그리고 우리나라 중산층의 소득 증가 등 다양한 이슈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이런 변수들의 관계에 따라 크게 10여 년을 주기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우상향하는 재화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목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영끌을 한다거나 좌절을 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사이클을 못하면 다음 사이클에는 반드시 타야겠다고 다짐하며 공부하면 되니까요. 개인적으로 부자가 되기 가장 좋은 나이가 저는 40대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의 발열에 오른 나이가 너무 어리면 그건 불행에 가깝고 또 너무 늦으면 내 몸과 가족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요. 40대, 두 다리의 관절이 아직 건강하고 적당히 젊으면서 사회에서 적당히 존중받는 나이가 40대입니다. 부자 되기 딱 좋은 때입니다. 둘째, 파이어족에게 권하는 미국 배당주 투자로 매월 월세처럼 받는 방법입니다.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 미국 배당주 투자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얼마나 쾌재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배당을 분기별로 주고 기업마다 다른 분기에 주고 매월 주는 기업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게다가 그런 기업들 대부분이 세계 1등 기업이라 우리도 다 아는 기업이고 역사적 배당 연속 연수에 따라 배당 킹, 배당 귀족, 배당 챔피언이라니.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처가 있다는 사실은 대파마에게도 우리 파이어족으로 조기 은퇴한 사람에게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단지 아쉬운 것은 달러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으로 환율을 좀 알아야 한다는 것과 보고서를 영어로 봐야 한다는 것 정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그 규모가 세계 증시 중 가장 큽니다. 또한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고 시총이 어마무시하게 커서 세력이나 작전주처럼 장난을 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투자자들이 모두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 퍼센트가 매우 낮아 주가를 흔들기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 시총은 세계 증시의 2, 3%에 지나지 않죠. 미국 기업들은 비교적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당연한 기업 문화로 자리 잡혀 있고 분기마다 같은 비율로 나눠주고 있어서 은퇴 후 배당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짜기에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개 이상의 다른 분기에 배당을 하는 기업을 찾은 후 배당 금액에 맞춰 투자를 해놓으면 비슷한 금액을 매월 받을 수 있는 머니트리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의 입장에서도 미국 주식 투자로 달러 자산을 일정 비율로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머징 마켓 국가인 한국 투자자들은 자산의 적당량, 전체 자산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비율로 달러 자산 배분을 권유합니다. 현재는 2021년 상반기는
국내 증시가 더 좋아서 좀 망설여집니다. 완전 장기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미리 투자를 해놓은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공부를 먼저 해보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오르는 것은 있으니까요. 파이어족의 재테크 책에 분기별로 배당을 주는 기업들의 보기와 머니트를 직접 구축하는 법을 160페이지부터 실어 놓았으니 참고하여 각자의 머니트리를 완성해보세요. 셋째, 대파마에게 투자의 의미입니다. 한국형 파이어족인 대파마에게 투자란 시간이 흘러도 자산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는 전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사람들, 특히 파이어족들은 조기 은퇴를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인생이 길다고 느낍니다. 게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도대체 얼마의 돈이 있어야 노후까지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지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상담을 하다 보면 10억으로 어떻게 평생을 사느냐, 인플레이션을 봐라, 택도 없다며 30억도 모자르다, 60억은 있어야 한다고 그냥 주변에서 들은 얘기를 저한테 옮기곤 하죠. 실제로 네이버에서 이제는 부자를 60억 원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 설문조사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럼 정년까지 일하면 60억 원을 모을 수는 있고요. 구독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퇴 후에 필요한 돈을 계산할 때 매월 혹은 매년 필요한 돈에 남은 인생의 수를 곱해서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 말은 평생 금융 문맹으로 살아가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은퇴 후에 목돈이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큰 돈일 텐데 이 돈은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냥 계속 빼서 사용만 한다고요? 만약 이런 가정이라면 그 금액이 얼마든지 모자랄 것입니다. 왜냐고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지금까지처럼 안정적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컸다고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들어보셨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처음 듣거나 잘 모른다면 독일이나 짐바브웨의 과거의 예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의 크기에 집착하지 말고 돈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인플레이션에 따라가는 정도까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돈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통 가치가 낮아지는 종이화폐만을 쥐고 있죠. 부자들은, 그리고 투자자들은 현금을 쥐고 있기보다는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과 같이 상승하는 자산에 투자를 해놓습니다. 1, 2년 단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와 그 자산이 평생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경기의 순환에 대해서는 책에도 써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현재는 경기의 중상 부분에 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도 아니지만 자산을 거둬들여야 하는 시기도 아닙니다. 지금은 미리 투자해 놓은 자산이 얼마나 자라나는지를 살펴서 출구 전략을 가늠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아마도 2022년에서 2023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는데요. 꼭지점이 가기 전에 적당한 선에서 욕망을 끊고 나와야 할 텐데 걱정이 됩니다.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시장에 풀려진 화폐의 양이 역대급이고 세계적으로 지금도 계속 풀리고 있기 때문에 거품의 크기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이어족은 투자로 돈을 버는 것보다 나의 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무리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돈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돈은 내가 벌고, 모으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편리한 가치 측정의 도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종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 가치를 유지하는 자산으로 나의 부를 옮기고 반대의 경우라도 마찬가지지요. 경기의 흐름에 따라 자산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투자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셨나요? 투자라 하니 대단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요즘은 배울 수 있는 책과 강의, 유튜브 영상 등 공부할 곳이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적은 자산을 이번 기회에 몇 배로 늘려야지라는 무리한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는 기준을 갖고 공부해 나가다 보면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것은 파이어족은 복리의 마법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저희도 처음 1억을 모을 때는 몇 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어느새 1년도 안 되어 1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형적으로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선형적으로
계단식으로 불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3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아파트 투자로 보는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회는 반복해서 온다는 사실, 공부를 통해서 알아두어야겠습니다. 둘째, 파이어족에게 권하는 미국 배당주 투자에 대한 장단점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월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머니트리를 구축할 수 있는 미국 주식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자산 배분의 측면에 달러 자산이라는 입장에서도 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셋째, 델파마에게 투자의 의미를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투자란 자산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자산을 지키는 것, 지금의 자산 가치를 노후까지 유지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파이어족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책에서도 인용한 사마천의 화식 열전의 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노동을 하고 약간의 재물이 있는 사람은 머리를 써서 경쟁을 하고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은 시기를 노린다. 우리 파이어족은 처음에는 노동소득으로 목돈 FI를 모으고 목돈을 모았으면 투자 공부로 머리를 써서 돈을 불리고 부자, 파이어족이 되면서부터는 안전하게 시기를 노려서 부를 점프시키면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한국형 파이어족인 델파마가 컨텐츠 투자를 강력하게 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4강 파이어족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경험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밤 9시 제4강 위기에 강한 진짜 파이어족 특강 시간에 또 만나요.